네, 좋겠습니다. 일단 월요일장 같은 경우는 휴장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 화요일장, 자, 화요일장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매매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SK 하이닉스를 봤을 때는 뭐 나쁘지는 않지만 좀 아쉽긴 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최근에 반등을 또 삼성전자가 먼저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 상승폭이 삼성전자가 월등히 앞섭니다. 월등히. 예.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더 좋은 회사 아니야? 왜 주가가 더 오르지 못하지? 하면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두 종목 모두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제대로 오르려면은 좀 수급이 집중돼야 됩니다. 예, 수급이 좀 집중돼야만 제대로 된 상승을 좀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신고가 랠리를 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언제나 SK 하이닉스가 앞섰던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삼성전자가 좀 더 오를 때도 있었고요. 또 어떨 때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순환매라고 할까요?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주가의 상승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좀 더 뒤처져 있지만 결국에는 키 맞추기로 SK 하이닉스도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그렇게 막 삼성전자를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갈라지다 보니까 이 주주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잘 되면 SK 하이닉스한테도 잘 되는 거고 SK 하이닉스가 잘 되면은 또 삼성전자가 잘 되는 거니까 서로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 응원해 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변곡점이 이제서야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제서야 21선도 돌파하고 이제 이평선 하나 둘씩 이제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와 줄 텐데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물론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과연 얼마까지 올라올까? 이 목표가를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상승하는 방식도 솔직히 말해서 예전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신고가에서 상승이 나오는 패턴과 지금 나오는 패턴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때는 여러분들 뭐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캔들 상단에 뭐 아무것도 없죠. 뭐 매물대도 없고 이동평균선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탄력을 받고 계속 급등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은 일단은 한 차례 좀 조정이 나왔다 보니까 이 상단에 뭐 중장기 이동평균선들도 많고요. 또 앞에 매물대도 많다 보니 이게 주가가 뭐 일자로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그죠?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끌고 가면서 만약에 물량을 더 모은다. 만약에 뭐 저점에서 매수를 못해서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수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매도라고 생각합니다. 매도. 특히나 지금 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은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올라왔을 때 얼마에 매도해야만 최대한 고점에서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 SK 하이닉스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ADR 시장에 상장한 SK 하이닉스를 같이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최근에 상장 이후 한 차례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보면은 역 헤드앤숄더죠. 자,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이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3번이나 확인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3번이나.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저점을 높이면서 또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좋아요. 사실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바닥 시그널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 뭐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시황도 체크해야 되고
또 모멘텀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됩니다. 일단 차트는 뭐야? 합격이야. 합격인데 자, 시황을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해요. 바로 11월 달. 자, 11월 달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좀 위험해질 수 있다. 특히 미장이 위험해진다. 미장. 왜냐면 12월 달에 뭐가 있어요? 중간 선거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한 10월 달부터는 먼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10월 달부터는. 그죠? 주가는 선반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반등에 대한 어떤 기간을 따져봤을 때는 그 기간이 좀 길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길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반등 추세에서 빠르게 승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멘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실적을 생각을 해야 되죠. 실적을.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의 실적 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2분기에 이제 60조 원이 넘었죠. 그죠? 한번 볼까요? 2분기에 60조 원이 넘어서면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나타냈고, 그리고 지난 분기 대비, 자, 지난 분기 대비도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거의 한 30조와 좀 안 되게 한 25조 정도, 좀 올라줬는데, 일단 다음 컨센서스도 78조로 잡으면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성장한다라고 나와주고 있는데, 성장률로 봤을 때는, 그죠? 영업이익률의 성장률을 봤을 때는 좀 많이 둔화되는 건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실적 78조 원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번 2분기의 실적이 너무 좋은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성장을 보는 건데 이 성장이 둔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떠나게 돼요. 좀 떠나게 됩니다. 기대감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봤을 때 거래대금이 반토막이 났잖아요. 이 불장일 때의 거래대금과 지금 거래대금을 봤을 때는 반토막이 났잖아요. 거래량이라는 건 제가 늘 말하지만 시장의 관심을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이유도 이제 일단 한번 실적이 좋아질 만큼은 좋아졌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뭐 실적 고점은 아니잖아. 실적은 조금씩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기보다는 여기에서 계속 변동성을 보이면서 거래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크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뭐 이제 고점을 넘어서 뭐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변동성, 박스권 장세죠. 원래 옛날에는 10년 동안 박스권 장세였잖아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상승에서는 우리가 빠르게 승부를 보고 그리고 다시 눌릴 때 다시 잡던가 아니면 뭐 다른 섹터에서 먼저 좀 거래를 하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던가 그런 매매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제가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도 이 반등이 지금 시작이 된 건 맞아요. 이제 반등이 시작된 건 맞고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을 봤을 때 자, 8월 12일 날 얼마 샀어? 67만 주 샀죠. 그리고 8월 13일 날 다음 날 74만 주 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82만 주. 자, 이것만 봐도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외국인들이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그러니까 매수를 굉장히 하루에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썩 좋지 않아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상한가 갔을 때 이때. 자, 상한가 갔을 때 외국인이 260만 주 샀거든요. 260만 주. 엄청 많이 산 거죠. 지금 사는 거에 거의 한 2배 이상이잖아. 2배 이상. 근데 이렇게 많이 샀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사면은 또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빠지고 투매 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물량을 너무 많이 담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거래량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야 오랫동안 좀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급, 이 반등 추세에 타도 돼요. 타도 되는데 제가 분명 말하지만 이게 예전과 같은 불장을 예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끌고 가시는 분들은 절대로 무리하게 하지 마라.
비중을 좀 무리하게 실진 말아야.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매수 타점을 잡는다면 이 매수 타점은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올라왔을 때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주가라는 건 사실 우리가 일봉에 봤을 때는 뭐 잘 상승이 나오는 것 같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뭐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그래서 우리는 매매를 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눌림 자리, 자, 이런 눌림 자리를 공략을 해야 돼요. 이런 눌림 자리. 근데 이런 눌림 자리는 우리가 이제 분봉상에서는 N자형 눌림은, 그죠? 분봉상에서는 N자형 눌림이 나오지만 일봉상에서는 뭐예요? 일봉상에서 아랫꼬리 타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랫꼬리. 그죠? 그래서 보면은 요때도 마찬가지. 요때도 아랫꼬리. 그죠? 요때도 아랫꼬리. 결국 아랫꼬리를 잡았을 때 안전 마진 자체가 확보가 되는 구조죠. 그죠? 근데 이런 아랫꼬리는 사실 아침에 안 나옵니다. 아침에 안 나와요. 왜냐면 왜 아침에 안 나올까? 아침에는 유동성 자금이 가장 많이 도는 시간대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대부분 슈팅이 나오고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뭐야? 한번 장중에 밀었다가 종가에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종가에.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봤죠. 막 단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오늘 사서 오늘 파는 이런 단타 데이 트레이더들은 뭐냐면 점심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점심시간에. 그쵸? 근데 그 이유가 점심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오전장이 끝날 때 장 초반 슈팅을 줬다가 빠질 때는 이미 뭐야? 이미 시세를 주고 빠지는 거니까 단타로 먹을 거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매매 아니죠. 우리는 한번 잡으면은 크게 한번 먹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21선에서 잡아서 이렇게 크게 한 마디의 수익을 가져오는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오히려 매수를 할 때,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이렇게 눌리는, 그러니까 단타꾼들이 떠나는 구간을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떠나는 구간. 그 구간에서 우리가 눌림목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구간은 뭐냐면 일단 거래량이 들어갔다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떠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일봉을 봐도 마찬가지인 게 돈의 원리인 게, 자, 돈이 들어왔다가 떠나는 시점, 돈이 들어왔다가 떠나는 시점. 그러면 N자형 눌림이 나오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량 바닥을 노려야 된다. 거래량 바닥. 왜냐면 거래량 바닥이라는 건 매수하는 사람도 없지만 반대로 봤을 때 매도하는 물량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을 잡는 건데, 이 눌림을 잡을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매도가 좀 과도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데 매도가 좀 과도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매도가 이제 멈추면서 거래량 없을 때 꼭 반등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죠? 매도가 없을 때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게 지금 주포가 외국인이니까 외국인들이 이탈되는지 이탈되지 않은지를 봐야 돼요. 지금 보면 이제 프로그램 물량을 봐도 좋지만 거래원이 좀 더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원. 왜냐면 지금 명확하거든요. 뭐 맥쿼리 증권, 뭐 메릴린치 증권 지금 어때요? 진짜 엄청 사요. 지금 엄청 사요. 이렇게. 엄청 삽니다. 그러면 이 매수의 힘이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올 때는 우리가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는 거죠. 지금. 그죠? 매도할 이유는 없으니까 계속 홀딩을 하다가 이 매수세가 멈춘다. 매수가 멈추는데 이 저항 자리, 뭐 이런 저항 자리에서 갑자기 매수가 멈춘다라고 보면은 그럴 때는 뭐야? 한번 눌릴 수 있겠다.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또 돌파하고 눌리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낮추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죠. 세력들도 무작정 사는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 매도하는 이유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매도를 하는 거니까 함께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에 맞춰서 다음 주 SK 하이닉스의 뭐 매수 타점 혹은 뭐 추후에 매도 타점이 나왔다고 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좀 다음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좀만 올라도 이제 저항되기 때문에 잘 보면서 뭐 돌파를 한다면 홀딩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잠깐만요. 제가 전화번호 모르죠. 자, 여기 좀 남겨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010-7652-0271입니다. 010-7652-0271.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숫자 1. 자, 숫자 1 이렇게 문자. 자, 문자 한 통만 남겨 놓으시면은 말씀드렸던 타점들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그 유튜브가 워낙에도 활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뭐 주식 투자로 얼마 벌었다. 나는 뭐 몇백억 벌었다. 이런 컨텐츠들이 많죠.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히 처음 시작하신 분들 가운데 큰 돈을 해야 내가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식을 하면서.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사실 큰 돈을 해야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더 커질 거니까. 근데 이걸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해요. 큰 돈을 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큰 돈을 해서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이해를 시키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사실 뭐 SK 하이닉스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복리의 마법.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굳이 내가 무리할 필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실력입니다. 주식은 실력이 받쳐줘야만 성공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받쳐주지 못하면은 지금 잘 돼도 그거 다 운이고요. 그 운은요 결국에 폭망하게 만듭니다. 정말로요. 예,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리의 마법. 초기 금액을 100만 원으로 산정합니다. 좀 크게 해서겠다. 예. 초기 금액을 100만 원으로 산정을 했어요. 그리고 딱 13번. 딱 13번만 우리가 집중해서 매매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20%로 잡아봤습니다. 20%는 사실 수익 매매하는 사람들한테 높은 퍼센테이지는 아니죠. 자, 20%의 목표 수익을 잡고 갔어요. 그래서 13번을 우리가 돌려봤을 때 마지막 시드머니가 얼마가 되냐면 1,000만 원이 넘어요. 1,000만 원. 그죠? 그러면은 수익이 얼마 나온 거예요? 10배 나온 거예요. 10배. 1000% 수익 낸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맞죠?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1,000만 원에서 또 13번을 해. 그러면 그게 1억이 되는 거고요. 1억에서 또 13번을 해. 그럼 10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하긴 했는데, 근데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처음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는 이게 어렵죠. 자, 이렇게 열심히 고생했는데 900만 원 수익이라고 좀 아쉽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이 수익이 9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수익은 9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드업 과정만 제대로 거치게 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경제적 자유까지 갈 수 있는 그 구간이 금방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했던 사람들 다 이런 방법을 사용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복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단돈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한번 그 복리에 대한 어떤 시스템만 이해가 되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면 되니까. 그죠? 스스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 이제 주도주 브리핑, 뭐 오늘의 주도주, 내일의 주도주, 기간외 수급주, 뭐 시황 체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매매 대응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싶다. 숫자 2. 네, 숫자 2.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고 난 필요 없고 그냥 삼성전자 하고 주식 안 할래 하시는 분들은 숫자 1. 네, 숫자 1 이렇게 문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게 뭐 저와 함께 하냐 뭐 함께 하지 않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 그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적인 매매라든가 흔들리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컨텐츠를 진행하는 거니까 많이들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